안녕하세요. 한국경매연구소 대망입니다. 요즘 재테크 열풍이라고 할 만큼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뭐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래왔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몇몇 사람의 전유물인 양 뭐 포장이 돼서 뭐 인터넷이나 기사에 떠돌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누구나 다 재테크는 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한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직장 생활과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영업, 사업 등에서 얻어지는 수익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들이 많죠. 그래서 손 안 대고 뭐 코 푼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재테크란 이야기가 나왔고, 재테크 중에서 이제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 중에는 이제 저는 경매라는 타이틀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재테크 중에서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 버는 과정에서 그런 힘듦이 뭐가 있냐, 어떠한 일이든 힘든 과정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그 중에 부동산 경매 중에 최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명도라는 과정이 좀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부동산 경매 명도를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명도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사 내보내기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명도란 단어가 이제 뭐 낯설으신 분들은 집 비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일반 매입을 하든 혹은 경매로 낙찰을 받든 공매로 낙찰을 받든 관계없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내보내서 빈집을 만드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도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 있어야 되냐면, 해당 부동산을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나고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나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는 제 허락 없이 집을 드나들 수 없는 빈집을 만들어 놓는 상태를 부동산의 명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제가 뭐 사용 수익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명도는 이사 내보내기, 집 비우기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는 이렇게 열쇠를 넘겨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열쇠보다는 디지털 도어락이라 해서 번호키로 되어 있으니까 번호키에 해당되는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비번을 뭐 받아서 비번을 교체하는 방식의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제 명도를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요소들 중에 어떤 것들이 명도를 어렵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점유자의 과도한 이사비 요구. 어,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낙찰 받고 나면 해당 점유자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배당 금액이 있겠죠, 그죠?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배당 금액이 있을 것이고 소유자라면 어디론가 이사를 그냥 가야 되는 상황. 근데 그냥 그걸 통틀어서 점유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점유자가 배당과 관계없이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때, 그때 좀 명도를 좀 어렵게 만들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그 5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거기서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비를 800만 원을 요구한다면 과도한 이사비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1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자 했는데 이사비를 50만 원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이사비 요구는 저의 수익률을 현저히 방해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강압적인 언행과 행위. 어, 낙찰받은 부동산을 명도하러 갔더니, 집 비우기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해당 점유자가 되게 강압적인 언행과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쌍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왔는데 어떠한 뭐 좀 위해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행동은 하진 않지만 온몸에 문신이 있어서 위화감 조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약간 좀 위화감 느껴지는 분위기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덩치가 크고 머리가 짧고 일명 우리가 뭐 깍두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달처럼 보이는 조폭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좀 명도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이제 처지에 따른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명도하러 현장을 갔더니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굉장히 딱한 처지에 처해 있는 점유자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명도를 본인이 자체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명도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케이스가 본인이 이제 좀 어렵게 만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시간 지연에 따라서 금액적인 손실로 인한 초조함을 만들어서 본인이 초조해지는 거죠. 초조하기 때문에 저 상대방을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은 욕구는 크지만 내보낼 수 없는 상황.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이 본인의 마음을 더 압박하는 경우. 이런 거죠.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고 명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나와서 완벽한 소유자가 됐죠. 근데 잔금을 칠 때 제 자본 100%를 갖고 잔금을 친 것이 아니라 융자를 80%를 받았다면 그 80%에 대한 매월 이자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이자가 명도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발생이 되니까 그게 명도가 3개월이 걸렸다면 3개월치의 이자를 저는 납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손실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고 이자는 매달 내고 있는데 점유자는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면 초조함이 나타나고 그 초조함에 따라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명도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취지에서 명도를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미리 계획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를 진행하다 보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고 그 무리수가 야기시키는 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치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명도 불능 시 뭐 예를 들어 배째라 유형, 뭐 막무가내 유형들이 있겠죠. 나는 다 필요 없고 네 맘대로 해봐, 법대로 해봐 이런 케이스들일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정해놨죠.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명도 대상자들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상의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명도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지금 얘기한 요소들 때문에 명도를 좀 힘들어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거죠. 지피지기. 뭐 이런 한자가 있죠. 많이 들어보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적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거죠.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도하고 딱 떨어지는 내용 같은데요. 상대방의 처지를 알아야 제가 명도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처지인데 계속적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형편이 좋고 어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미리 판단하지 못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서 시간을 지속시켜서 나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도를 잘 하려면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언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난 꼭 피해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매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는 목적은 뭐냐? 수익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죠. 수익이 발생이 돼야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 재테크를 하겠다. 그러면 수익과 경제적 자유가 원칙일 겁니다. 목표일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속마음은 있습니다. 나는 돈도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죠.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서 돈이 꼭 필요로 할 때가 생기게 되면 돈이 아쉬운 법이에요. 이 세상은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드물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돈 없이는 내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일찍 사망할 수도 있고, 혹은 돈이 없다면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나날을 힘들게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피하기 위해서 저는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중에 10시간을 일을 해야 원래는 먹고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전제하죠. 그래서 제가 현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충분히 줄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개인적인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경매를 하는 와중에 명도라는 것이 내 발목을 턱 하고 잡으니까 그 명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명도를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안 좋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물론 뭐 정답입니다. 하지만 명도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낙찰받고 매각 허가 결정 나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 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잔금 기일이 잡히고 잔금 납부를 하고 나면 등기 촉탁이 되고 그 이후에 등기 권리증이 나오고 비로소 소유자가 된 이후에 명도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에 원활하지 않으면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낙찰받고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불법 점유자를 강제집행 신청해서 밖으로 쫓아내고 짐 또한 모두 빼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이거는 이제 명도에 대한 절차죠. 하지만 명도를 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거의 웬만하면 협의와 타협으로 인해서 명도를 마무리 짓고자 하지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마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명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한 논리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익과 경제적인 자유만을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의 배려, 상대방의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바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인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저는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매를 오래도록 하려면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수익은 100을 얻었지만 마음이 불편하다면 저는 그거는 성공적인 투자가 아니고 실패한 투자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수익이 50을 얻어졌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다면 그 수익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명도란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라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죠. 부동산 경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은 재테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쉽게 벌 수 있다? 그는 말이 안 됩니다. 쉽게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쉬운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 자신을 좀 단단히 하기 위해서 다듬질을 해야 되는데 그 다듬질이 부동산 경매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얘기죠. 특히 명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명도를 하면서 어떤 방식의 선택을 하느냐, 일단은 수익을 위해서, 일단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요번 물건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시기, 물건을 골라서 물건을 선택해서 조사를 하고 이 물건에 대한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옳다면 입찰을 감행하고 입찰을 감행하기 위해서 입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낙찰받고 나면 명도를 해야 되고 명도를 하고 나면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하고 나면 임대를 놓아야 되고 임대를 놓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도를 진행해서 매도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또 다른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죠. 근데 요 과정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제가 생각한 대로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온갖 스트레스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중도 포기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년 부동산 투자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어요. 그 분들 중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극히. 그 드문 이유가 뭐냐? 중도 포기거든요. 그럼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어서죠. 힘든 이유가 뭐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포기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포기 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하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것 중에 최고 발목을 잡는 게 명도란 케이스죠. 그래서 명도를 할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난 후 명도 대상자를 만나는데 명도를 하면서 제가 교육할 때는 이런 교육을 하죠. 상대방을 최대한 만나지 마라.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해서 명도가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케이스가 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낙찰자고 소유자가 됐죠. 소유자이다 보니까 저는 저 있는 사람을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지만 가서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왜? 저기 살고 있는 사람도 고의적으로 경매를 당해서 쫓겨나는 사람은 아닐 거니까요.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여기서 재수없게 보증금 1억 내고 들어왔다가 3천밖에 못 건지고 7천원 날리고 나가는 케이스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 거야. 이런 거 투자하는 거 봐선 그 사람들은 되게 전문가일 거야. 혹은 부자일 거야. 나를 배려를 많이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주변에 알아보기 시작하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야 네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니까 그 사람은 돈을 어느 정도 벌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시하는 금액은 이사비 정도로 주지 않을까? 혹은 통념상 이사비는 2, 300 정도 주니까 그 정도는 그냥 얘기해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사비에 대한 생각은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고
점유자는 원하고 서로 트러블이 많죠. 근데 그러한 불편한 대화를 얼굴을 보고 한다. 더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요. 비대면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혹은 이야기가 잘 돼서 이제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시점이 됐을 때는 그때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면 철저하게 문자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음성 통화로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지 그러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현장을 많이 나가지 않는 편입니다. 뭐 임장을 갈 때는 물론 현장을 많이 가겠죠. 명도 과정에서는 굳이 제가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도치 않았지만 제가 겁먹는 경우가 있죠.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사람의 외형적인 것이요. 저도 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 말없이 가만히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낙찰자가 여성이라면 연약한 여성인데 명도 대상자가 덩치가 되게 크고 험상궂게 생겼다면 가는 순간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니까 원활치 않죠. 근데 그 상대방은 덩치 크고 험악하게 생기기만 했지 속마음은 순수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굉장히 차분하고 젠틀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온갖 쌍욕에 진짜 더러운 행위는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굳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명도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충분히 사전에 그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문자와 채팅 그리고 음성으로서 통화를 하고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지금 처한 상태를 파악을 하고 원활하게 정리가 될 때쯤 만나는 것이 좋은 거지 처음부터 가서 대면하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서 극히 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도는 비대면으로 가자.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원활한 타협이 이루어질 때쯤 대면으로 간다. 물론 뭐 이러한 과정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과 뭐 서류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그걸 일일이 여기서 나열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무언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명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명도를 두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즐기는 명도가 됐으면 한다. 제가 예전에도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명도를 진행하면서 싸워보기도 했고요. 상대방하고 뭐 주먹 다짐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를 하면서 제가 이사비를 턱없이 많이 정말 많이 줘본 적도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날 정도로. 그게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결과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진 내용들이 보면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제가 겪었던 일들이거든요. 처음부터 저도 이거를 다 이겨내고 성공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과도한 이사비 요구하는 사람 만나서 애 먹어봤고요. 점유자의 강압적인 언행과 행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뭐 한성격하고 한등치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겁먹어봤고요. 점유자의 처지에 따른 감정이입 때문에 이사비도 과도하게 줘봤고요. 시간 지연에 따른 금액적인 손실로 인한 초조함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봤고요. 명도 불능해서 점유적 금지 가처분 치고 강제 입행 진행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요. 이러한 일들이 저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모르고 닥치면 제가 즐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2안, 2안, 3안에 대한 대처 능력들을 세워놓고 한다면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경매 재테크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즐기는 거예요. 즐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다듬질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중에 최고 이 얘기하고 접목이 많이 되는 부분이 명도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명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억의 낙찰을 받아서 1억의 차익을 남긴다면 4억에 팔면 되죠. 그러면 1억이 남는데 상대방이 이사비를 500만 원을 요구하고 1000만 원을 요구한다. 근데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비는 법적으로 주어라 주지 마라 이렇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둘이 협의고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행위들이죠. 그러면 저라면 재투자를 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수익을 얻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사비를 줄 때는 확 준다는 얘기죠. 어떠한 상황에서 내 수익에 맞는 한에서. 제가 1억을 벌었다면 1억을 벌기 위해서 받은 스트레스가 100이면 저는 1억을 번 게 아니죠. 1억을 벌었고 스트레스를 10만 받았다면 되게 성공한 투자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재투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행위를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투자하면서 거기서 얽혔던 이해관계인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저하고 또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도는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도를 하면서 저하고 죽도록 싸웠지만 다 웃고 악수하고 편안하게 한 번씩 안아주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삶을 기대하면서 헤어졌지, 저하고 죽도록 싸우고 다음에 만나면 꼭 죽일게 악의적인 관계로 헤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저는 경매 진행하고 명도 진행하면서 죽도록 싸웠던 사람하고 아직도 연락 주고받고 잘 사냐 서로 안부 정도 묻는 이러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대상자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저한테 연락을 할까요? 명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 스킬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해당 부동산에서 명도를 당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디론가 또 이주를 해서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손실을 봤기 때문에 다음 부동산에서는 더욱더 신경이 쓰이고 날카롭고 조심에 조심을 또 하죠. 근데 본인들이 가진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딸리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요. 또다시 나한테 위험을 가져다 주진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저는 그러한 도움을 많이 주죠. 제가 명도를 마무리 짓고 명도를 진행하는 중간에도 혹시 이사 날짜가 잡혔냐, 이사 날짜가 잡혔다면 어디로 가느냐,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물어봐요. 아, 매매입니다, 혹은 전세입니다, 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번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좀 권리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거를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무작정 또 들어간다면 또 이런 상황을 겪으면 당신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오점을 많이 남기게 될 것이다. 금전적인 거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 가는 집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하자들을 제가 좀 판단을 도와주는 케이스죠. 그렇게 되면 그분도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저 또한 그분에게 무언가 해줬다는 뿌듯함도 있고 서로 윈윈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다면 명도시에 좀 돈을 많이 잃고 나가는 임차인들이나 점유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다시 이주해서 사는 그 해당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이라면, 사업용이라면 그곳에 가서는 또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좀 노심초사해서 분석을 해주고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내가 편안하게 명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비를 주기 전에 저는 대부분 상대방이 이주 계획을 살펴보고요, 그 이주 계획에 따른 권리 분석을 도와줘서
이사비를 좀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경우도 많죠. 이것 또한 수익이죠. 원래 100만 원을 주려던 이사비를 70만 원만 준다면 저한테는 30만 원이 벌어진 거와 같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100만 원 달라는 거, 아, 난 죽어도 못 줘. 70만 원만 줄게. 야, 서로 협의하자. 이거 안 되면 난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도움을 줘서 원래 1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 그래. 저 사람이 준 도움으로 인해서 나는 30만 원 정도의 득은 본 것 같으니까 70에 협의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다면 되게 편안한 명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명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의 문제지 상대방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를 편안하게 해야 지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포기를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들이 명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물건 검색도 잘하고요. 시세 조사도 잘하고요. 수익도 잘 내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금액에 낙찰받았어도 매도 시점에 더욱 비싸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명도를 잘해요. 왜? 말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과 내가 원하는 금액에 대한 거를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사람을 상대하면서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교육으로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조건을 부여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조건들이 완성이 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갖고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좀 짧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길게 얘기했는데 부동산 경매 명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는 조건들을 제가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 재테크 혹은 모든 재테크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고수익과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달리는 여러분들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